나도 글을 써볼까? 너무 창피한데 누가 봐주기나 할까? 이런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면 일단 데이트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겸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 자신만의 작품 이런 걸 만들고 싶다는 열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도 만들고 싶고 또 책도 만들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거나 웹툰을 연재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굳이 예술 쪽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집을 짓고 싶다거나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거나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거나 저는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안에 이런 열이 무언가를 만들고 싶을 때 꼭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은 가능성이 있을까?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저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무언가를 만들고 내고자 하는 그 창조성은 아직 어린아이거든요. 제가 29살 때 처음으로 글 모임을 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진짜 감사하게도 저는 영혼의 단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이 아티스트 웨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하시면서 직접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 책은 아티스트가 자신의 창조성 회복을 위해서 12주간 해야 할 것들을 안내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마치 뭔가 그 기계 설명서처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뭐 기계가 정상 작동됩니다. 뭐 이런 설명서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이 책이 뭐 마음 챙김이나 영성 관련된 것 그리고 의식 향상을 위해서 읽었던 책들 중에서 정말 훨씬 더 나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주고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까지 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선 가장 처음부터 해야 할 2가지 과제를 줍니다. 첫 번째는 모닝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인 모닝 페이지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눈 뜨자마자 30분 이내로 3쪽 분량의 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쉬지 않고 글을 3쪽 분량을 써내려가는 거죠.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게 참 어렵고 또 효과도 굉장해요. 저는 처음에 모닝 페이지를 쓸 때 진짜 너무 할 말이 없어가지고 했던 말 또 쓰고 했던 말 또 쓰고 막 뭐 쓰지?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것도 쓰고 아니면은 머릿속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을 거의 아침에 다 글 안에다가 털어 넣었거든요. 처음엔 제가 이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와 진짜 내 글 너무 구리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모닝 페이지를 썼으면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 뭐 하여튼 자기가 뭘 썼는지 최대한 안 봐야 해요. 물론 쓰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다시 보고 싶어지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 아티스트의 책을 믿고 이 모닝 페이지를 1년간 작성했어요. 제가 1년간 꾸준히 쓰면서 느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글 쓰는데 망설임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일기를 쓸 때도 무슨 말을 써야 하지? 이러면서 막 펜을 쉽사리 들어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멈춤이 없어졌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쓴다. 뭐 이런 게 훈련되어져서 그런지 제 손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받아 적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효과는 이렇게 손이 받아 적듯이 해주니까 글, 이런 문장들이 단순해지고 되게 거추장스럽던 포장들이 사라졌어요. 제가 처음에 소설을 쓸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이려고 또 있어 보이려고 문장을 아주 길게 쓰고 또 어려운 단어들 그런 표현들을 진짜 싹 다 갖다 붙였어요. 근데 그게 별로 멋있지도 않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안 보이는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솔직히 모닝 페이지를 쓰는 1년 동안은 제 인식이 이렇게 변화된 거랑 내 글쓰기가 달라졌구나 하는 거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나중에 한 1년 뒤? 이때쯤 되어서야 이제 내가 그래도 좀 성장했구나 이거를 알았거든요. 또 그때 이제 책에서 말했던 의미를 알았어요.
우리는 자신의 성장 속도를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사실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아티스트 웨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다가왔어요. 구두쇠는 당신이지 신이 아니다. 제 내면 안에도 예술을 한다거나 창조적인 것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왜 그렇게 웃기지? 막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졌는데 그게 마치 약간 제가 제멋대로 신을 구두쇠로 정해놓고는 예술가는 가난해! 이러면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제 앞에 거대한 신은 저에게 주려고 양손 가득 다이아몬드를 이만큼 쌓아서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 문장을 읽고 나서는 제 마음에 있던 어떤 불편함, 일하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때부터 아티스트 데이트를 제대로 즐기게 됐어요. 일단 아티스트 데이트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2시간 정도를 시간을 내어서 나와의 데이트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시간 동안은 스마트폰도 보지 않고 그냥 오로지 나의 창조성, 나의 내면의 창조성,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함께 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아티스트 데이트를 했을 때 2시간인데 그 2시간 동안도 스마트폰을 안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카톡 같은 게 오거나 알람이 뜨면은 이거를 바로 답장하고 싶고 바로 막 뭔가 확인하고 싶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럴 때마다 약간 손 치고 2시간이다. 2시간 동안 나에게만 집중하자. 이러면서 데이트를 즐기려고 했죠. 그런 아티스트 데이트를 1년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요즘은 일주일에 하루 2시간이 아니라 솔직히 하루에 2시간? 하루를 통째로도 나와의 데이트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제가 아티스트 데이트를 3년 가까이 하면서 제 안에 변화된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나를 존중하고 아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돌볼 줄 아는 것. 저는 이것이 모든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돌보게 되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시선 이런 것에 대한 민감도도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아가서 내 글을 쓰거나 내 작품을 만들 때도 내 글, 내 작품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으니까 쓰고 내가 좋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쓰고 내가 좋아서 작품을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그런 자유로움 속에서 기존과 다른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훨씬 다이나믹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유함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 본다거나 시작할 용기도 많이 생겼어요. 책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작품을 통해서 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아티스트 웨이 책을 12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뒤쯤 내가 뭐가 변했나 하면서 지난 일기장을 이렇게 보니까 명확하게 달라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중 첫 번째는 집에서 작업할 때도 깔끔하게 입는다 예요. 이거는 빅매직이라는 책에서도 말하는 건데요. 뭐 글을 쓰는 것이나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이 영감이라는 요정이 있대요. 근데 이 요정도 사람을 가려서 온다는 거죠. 솔직히 이 요정 입장에서도 막 지저분하고 후줄근하게 있는 사람보다는 그냥 단정하고 깔끔하게 있는 사람한테 더 이 자신의 영감을 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작업할 때 떡진머리로 하지 않고 적어도 샤워하고 그냥 깔끔하게만 입고 누가 갑자기 내 방문을 빵 열었을 때도 괜찮은 그런 상태. 거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해요. 두 번째는 정말 방을 확 바꿨어요. 이 책에서 창조적 생활에는 약간 자신만을 위한 사치스러운 공간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제가 이 말을 따라가지고 제 방을 제가 원하는 색깔로 그냥 다 칠하고 필요 없는 것들 다 버리고 안 읽는 책들도 다 버리고 이러면서 그냥 진짜 제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한 그런 방으로 한번 꾸며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공간 자체가 내 공간이 되고 제 마음에 드니까 이런 작업하러 갈 때 되게 들어가기 싫은 방이 아니라 내가 작업하고 싶은 내 방, 이게 되더라고요. 혹시 뭔가 방에서 작업을 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시작합니다. 내 작품에 대해서 볼품이 있나 없나 아니면은 가능성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써요. 그러고 이제 이 내 작품을 통해서도 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네 번째는 실패해도 그냥 오케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아티스트 웨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1년 동안 매일 쓰던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이 저의 첫 장편 소설이기도 했고 뭔가 나름 잘 쓴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정말 출판사 여기저기에다가 투고했어요. 그런데 뭐 돌아오는 대답은 다 거절이었죠. 저도 처음 거절을 딱 봤을 때 진짜 마음이 너무 쓰렸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 1년간 맨날 썼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막 이러면서 땅굴 파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완성한 장편 소설을 제가 한 1년 뒤쯤에 그걸 다시 보니까 와 진짜 퇴짜 맞을만 했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을 완성하고 한 1년쯤 뒤 약간 멀찍이서 내 작품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거구나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성장시켜야 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발전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또 퇴짜를 맞아도 그럼 뭐 퇴짜 맞은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냥 내 소설을 더 발전시키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돼가지고 퇴짜 맞으면 발전시키고 퇴짜 맞으면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현저히 낮아졌어요. 신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것이 사람이라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창조성이 있고 그 창조성도 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각자 가진 창조성은 그 모양도 빛깔도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내가 되어서 나의 창조성을 발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신이 주신 창조성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영상 봐주시는 분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